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승세에 취하지 말고 패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자세로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뒤에는 급락이, 공포 뒤에는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어제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 환호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 장중 8,289선까지 또 밀리면서 7%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850선 초반까지 또 후퇴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이 넘는 매도를 쏟아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계속 주도하고 있고 시장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어졌던 이 반도체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과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내는 하루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달려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검은 금요일이다 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네, 어제 우연히 이제 한강을 좀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마포대교를 좀 지나갔는데 좀 수상 경비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나 뭐 코로나 때나 증시가 많이 빠질 때 이제 우려가 돼서 좀 그렇게 경비정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식을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또 심각하게 볼 정도로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 현금으로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빚내서 하신 분들은 더 갑갑하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의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속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공포 심리를 더 유발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좀 기다리시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고 또 애통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좀 더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 잘 버티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고민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오늘도 좀 성심성의껏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분들 역시도 이제 모두 모여 계시면서 곧 해가 뜨기를 바란다라고 남기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지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바이앤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앤셀은 3가지 방법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화 통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연결이 된 것 같아서요.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네, 종목, 아유. 어떤 종목 아유. 가지고 계실까요? 네오셈이고요. 네오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8,000원에 네, 비중 50%요. 비중 50%요. 네. 이렇게 씩씩하게 전화 주셔서 감사할 정도인데요. 아,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힘드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삼성전자하고 네, 그 삼성전자를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가 하도 잘 올라가서 이제 이게 네오셈이 이제 후공정이라 네, 후공정 검사 기업이어서 이제 네, 한번 사봤는데 코스닥이 너무 내려가니까 네, 이게 지체없이 내려가네요. 그 매수 가격이 18,000원인데 네. 이 정도까지 언제쯤 이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제일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네오셈 이렇게 같이 또 들고 가시면서 후공정 쪽으로 기대를 하셨었는데 매수가까지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마음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네오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비중이 좀 크세요. 50%나 가지고 계십니다. 네, 뭐 일단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랑 반갑습니다. 네오셈은 괴리감이 좀 큰데요. 그래요? 네. 뭐 후공정 뭐 장비라고 뭐 다 잘 가나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뭐더라? 같이 그 라이벌 회사가 있던데. 뭐 라이벌 회사는 당연히 있겠죠. 네, 하여튼 일단은 이게- 네. 네. 코스닥이 뭐 한 좀 살아나야 이게 조금 올라갈까요? 그렇죠.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떻게 또 수주를 받는지가 중요한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비를 만들어서 사실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막 수십억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수저다. 그러면 수저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거 몇 년 쓰다가 이제 새로운 제품 만들거나 이제 뭐 다시 이거를 똑같은 거를 좀 다시 만들어가지고 좀 정상화시키거나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장비주는 원래는 이제 옛날 말로는 4, 5년에 한 번씩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뭐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터라든지 이런 이제 장비 섹터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제작이 되고 작년에 매출이 꺾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수주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잘 나오면 오히려 이제 작년에 매출이 꺾였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새롭게 제작을 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주를 좀 따낸다면은 뭐 단숨에 뭐 복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직 월봉 차트는 좀 살아 있나요? 월봉 차트요? 네. 얘는 월봉으로 보면 지지라인 9,9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홀딩하면 매수 가격까지는 조금 오래 안에 올라갈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장비주가 막 가려면 사실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뭐가 개발이 돼서 뭐 만들어서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9,900원 만 원대인데 아직 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여력이 있어요. 여기를 밟고 올라오는지가 중요하죠. 거기가 지지 라인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네오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정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덱스터 가지고 계십니다. 6,900원에 15% 가지고 계시네요. 금액이 또 많이 내려와 있네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유유하고 울고 계세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 가격이 6,900원이세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확실히 뒤덮다고 볼 수가 없는 자리네요.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기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매출은 나더라도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도 좀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 광고 뭐 이런 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 섹터가 AI 침투율도 높고 그 다음에 좀 경쟁사도 많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900원에 그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재무나 시장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몇 가지 회복을 해준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1,000원을 지켜줘야 한다. 1,000원을 못 지켜주면 개파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많이 빠져서 내가 그 정리를 못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를 좀 고려해 보시고, 관련된 뭐 기사나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덱스터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코스피가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5번째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도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고민 있으신 종목들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예, SNT. S&T 에너지? 네네. 네, S&T 에너지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600원에 한 10% 정도요. 57,600원에 10%. 네네. 매수 가격이 또 높으시네요. 금액이 네. 많이 내려와서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오른다 캐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되네요. 어느 몇 달째 정도까지 가야 본전이라도 할 수 있을지. 네, 빨리 여쭤봐야겠네요. 네.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몇 달째 기다려도 오르지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S&T 에너지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이슈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아람코와의 그런 이제 계약이나 이런 매출 증가, 매출도 사실 뭐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배수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에너지주, 원전주 이런 거 갈 때 또 같이 또 움직였던 걸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주가 부양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 종목도 지켜줘야 하는 가격은 원래 35,000원대예요. 옛날에 네. 이게 상담이 나왔을 때도 뭐 35,000원, 4만 원대를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탈을 했고 지금 지지 라인이 24,800원이에요. 어차피 여기까지 빠졌으면 밟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나셨잖아요. 예. 근데 뭐 굳이 회사가 좋다고 해도 선반영이 됐다면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아예 4만 원대로 회복하는 걸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다리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24,800원대부터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지켜줘야 다음이 있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T 에너지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볼게요. 금 줍는 할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삼지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5만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금액이 또 많이 내려와 있네요. 앞자리 수가 2번이 바뀌어 있어서 파트너님께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파트너님 삼지전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회사는 좋은데 자회사들이 움직여야 할 부분들을 좀 같이 움직여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가총액 가볍게 움직인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하는 뭐 유통 사업이나 뭐 반도체 설비 공사 뭐 유지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뭐 이슈는 좋은데 일단은 그런 이슈도 이 종목이 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다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면은 이런 자리는 고점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고점으로 들어갈 때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아예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한 방에 좀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켜줘야 하는 가격대는 좀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대를 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빠졌다면 3만 원대 어떻게 또 물량 소화를 하는지 좀 보시면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사실 추가 매수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예, 사실 이 종목이 뭐 매출이나 이제 연결 재무제표 보더라도 뭐 사실 실적 부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회복이 된다면 5만 원대는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다만 3만 원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가격 지지 라인까지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KMW고요. KMW 매수가랑 비중은요? 19,300원에 네. 10%. 19,300원에 10% 금액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게 매도가가 네. 예, 이게 100% 정도 갔을 때도 제가 안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8%가 넘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KMW 내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KMW.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이 사실 작년까지는 좀 적자를 봤었어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겠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올해 매출액도 뭐 사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70-80% 이상이 잡힐 예정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 통신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이 좀 못 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품, 장비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4만 원을 찍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야 할 자리에서 추천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유튜브나 TV 추천에서 좀 일관적으로 한 번 나올 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못해서 저는 여기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7, 80%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스몰캡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물량 소화만 잘 하면은 다시 고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단기로 생각을 하셨으면은 4만 원 가셨을 때 4만 원 갔을 때 매도를 하셨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8만 9천 원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가격은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 그러면 조금 한 10%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17,000원까지 열어놓고 해보세요. 아, 그러면 한 4만 원까지 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까? 넵. 넵.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KMW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한번 보러 가볼게요. 풍우나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코칩 가지고 계시네요. 27,000원에 33% 가지고 계시고요. 깔끔하게 5글자로 정리하셨습니다. 암담하네요. 라고. 아, 금액이 또 많이 내려와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좀 크시네요. 33%. 파트너님께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이? 암담하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쓰이네요.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가 이제 삼성전기랑 이제 MLCC 관련돼서 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사업 수혜, 삼성전기 상승하면서 동반수의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액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삼성전기랑 좀 엮어서 최근에 좀 추천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 배터리나 이런 이슈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사실 유통 물량이 28%이기 때문에 TV나 유튜브에서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이렇게 오픈돼서 추천한다는 건 삼양사, 옛날에 삼양사, 신라섬유 뭐 이런 거를 추천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하면서 추천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유통 물량 체크를 안 하고 좀 무분별하게 추천이 많이 나와서 밀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유통 물량은 작지만 삼성전기라는 또 든든한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 부양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좀 28%만 수용할 수 있는데 거의 뭐 50%가량 들어와서 이 정도로 주저앉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실적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부터 빠지는 건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코칩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코칩을 좀 들고 계신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9,000원에 20%. 99,000원에 20%. 예. 금액이 또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되세요?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많이 빠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좀 있으시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99,000원에 매수하셨네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땐 많이 올랐다 생각 듭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뭐 어디까지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뭐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저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매입을 했는데 네. 그냥 손절매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될지. 글쎄요. 사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되게 좋거든요. 뭐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열사까지 합쳤을 때 뭐 원전 풍력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좋아요. 미래 지향적인데 이제 다만 너무 좋으니까 추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괜찮은 종목은 다 추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좋아요. 8만 원을 지켜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나쁘지 않아서 가져가도 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종목의 매출액 대비는 많이 오른 편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건 기대감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도 쉽게 버텨주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로 매수하는 대로 주저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뭐 그냥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요? 얼마나 더 하시게요? 여유는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 타임인지 아니면 더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지금 손절매를 하는 게 나은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손절해도 갈아타실 종목 없을 것 같은데요. 있으세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지금 손절할 가져가요? 시장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8만 원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부터 해보세요. 한 7만 원대까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해보세요. 시장 분위기 보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도 보유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지금 시장에서 없어요, 다른 거. 그 손절을 하면은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절을 예를 들면 뭐 한 30% 정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60%는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뭐 다른 거 올라가면 되지 뭐 30%못 먹겠어라고 하시는데 이게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0% 손실 보고 남으면 70이잖아요. 이제 70을 100처럼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대출 쓰다가 계좌가 다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손절할 시장은 아니고 관망하셔야 합니다.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 7만 원 초까지 보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채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산일전기 가지고 계시고요. 17만 4,900원에 23% 가지고 계십니다.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다시 고점에 올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을 보셨다 보니까 마음이 또 좀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파트너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높게 나온 목표치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쭉 여러분들이 상담 주시는 거 보면은 기업 분석을 쭉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이제 종목들은 이 에버리지가 나와요. 얼마를 추정을 하는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턱도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님이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끔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종목이 추천이 나왔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오늘도 좀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추천이 많이 나오는 건 좋지 않고 매출도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갈 만큼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고 이 종목도 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봤을 때 회사는 탄탄합니다. 탄탄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 변압기, 그다음에 뭐 전력 송출, 전력 기기 이런 섹터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좀 미리 땡겨서 올라오거나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도 추천이 나오는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만 원을 좀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 역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입김이 좋은 사람 추천해서 반등 나와도 다음 날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천 나오는 종목들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20만 원대를 좀 지켜줘야 되고, 여기를 못 지켜주면 17만 5천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생각보다 크시고, 이제 뭐 봤을 때 17만 4,900원이면 수익 중이신데 당연히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지 않을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오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 나오는 사람들한테 추천 좀 그만하라고 한번 권유를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기다려 보셔라.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은 한 22만 원대 전후로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산일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채채님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통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점심입니다. 씩씩하게 네네.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의 10% 32만 8천 원에 샀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32만 8천 원에 10%. 네, 한 보름 전에 샀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12시부터서는 항상 이것을 애청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아나운서님과 한 멘토님을 제가 그리워서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더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되셨나 봐요. 삼성전자 연락도 오늘 되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네, 바로 내일 12시만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네, 32만 감사합니다. 8천 원에 10%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파트너님. 어떻게 기다려봐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신다고 해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어제도 얘기했고 뭐 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한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종목이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여기서 박스권을 어디를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쉬어가야 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를 네. 지지를 받고 어디를 저항 맞으면서 어떻게 네. 여기를 또 소화하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의 짝꿍인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또 격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네. 여기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진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좀 진폭이 큰 편이죠,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종목이 쉬어가야 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이제 이렇게 두 종목이 하락을 하거나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잔잔하게 2, 3%씩 올랐던 게 아니라 막 10%, 8% 이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였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8%, 9%, 10%씩 빠지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12%까지 급락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일로 몇 프로 빠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올라온 가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이 빠졌다 이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의 움직임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AI 네. 데이터 센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시작이고 지금 뭐 올해 내년 뭐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뭐 HBM4나 네, 그 뭐 소캠2나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나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게 올바로 가려면 얘네가 이렇게 이 자리를 버텨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네. 빠지더라도 우량주니까 잘 버텨주고 다시 갈 때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제외하고 다른 애들을 견인할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종목을 정리해서 여기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전환이 돼야 다시 시장 분위기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매입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두려운 마음,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갈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드는 그렇게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종목들이 버텨줘야 다른 종목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뭐 50만 원 이렇게 45만 원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6월 7월 초에 또 실적 발표 때문에 기대감도 소유자들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올라가다가 어제는 좀 올라가다가 또 오늘은 또 하락을 해서 어떠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 액분할 때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최대 실적 찍었을 때 네. 그때부터 하향세 탔어요, 주가가. 이때 그 시절에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액분하고 그 전에 그 최대 실적 발표할 때 그 기대감 기사 엄청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향 곡선 타가지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다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쉬어가는 캔들이 미리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번 실적이 2분기에 뭐 80조 정도 된다 그런 기대감이 저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주식도 상승하지 않을런지 비례적으로 할런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는 일단 팩트 체크로 뉴스를 내보내는 거고요. 주식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젠슨항이 온다고 했을 때 주가가 또 빠졌죠. 오기 전에 오르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2차 전지도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오르고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얘네가 무조건 올라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또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7월 달을 기대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주식을 더 10%니까 앞으로 한 10%를 더 여유가 있으면 사면 어쩔런지 해서 멘토님한테 여쭤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지금 고점이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네.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보유자들은. 근데 저는 리포트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포트가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격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이렇게 더 그러니까요. 과열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실은 뭐 얘네가 주가 계속 올라가면 국민연금도 내놔야 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물량이 엄청나요. 일반 이렇게 하루 거래되는 정도로 끝나는 물량들이 아닙니다. 물론 나눠서 매도를 하겠지만 이게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고 누르는 물량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 멘토님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나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기는 힘들 거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돈을 기대감으로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돈을 많이 실적이 좋아 버는데 주식도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 단순해. 그러면은 주식이 이번에 실적 좋을 때 고점 치고 빠져야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좋을 때마다 무조건 탕탕 쳐버리면은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이슈는 이때만 나오는 건데. 실적이 안 좋고 수익이 안 좋으면 또 주식이 하락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청자님.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이게 그 실적이 그 좋을 때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영이 되면은 그 이슈 나올 때 빠지는 거고, 빠지더라도 그 다음이 더 좋으면은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서 가야 하는 거지. 뭐 증시가 다음 달에 뭐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막 고공행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또 증시가 또 제2막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전반적으로 같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이제 삼성전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또 파트너님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후후호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고요. 23만 원에 비중 80% 들고 계십니다. 전력주 믿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나요? 그전이 과하게 올랐던 걸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비중을 80%나 들고 계세요. 파트너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닉네임처럼 후후후 웃으셔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이 종목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죠. 그리고 뭐 해외 진출이나 뭐 미국 공장 보유, 뭐 이런 인프라 보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갔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지받아줘야 할 가격이 19만 8천 원인데 오늘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17만 5천 원까지요. 지금 매수를 23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딛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어지간하면 손절하시는 게 굉장히 손해예요. 왜냐하면 손절해서 다른 걸 사는 것보다 이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상승했던 시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지금은 사람들이 올라갈 요인보다 떨어지는 요인에 더 많이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좀 선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그런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만 추천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코스닥 스몰캡들도 많이 추천이 나왔고, 기존의 장기 보유 주주분들도 지금 손절을 할까 말까 혹은 하시면서 갈아타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지, 사실 매출을 보나 시장의 이런 성장 속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관망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빠지는 물량들은 보통 대부분이 개인들의 매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게 되면은 뭐 갑자기 상한가를 연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덩치가 좀 크다면은 뭐 10%, 20%대 움직임으로 흔들면서 또 우상향을 해줄 때 또 수직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방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텐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 함 열어보러 갈게요. 어보브 반도체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13,870원에 4% 들고 계십니다. 아, 10,000원대가 깨져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회사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깨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전부 깨졌거든요. 그래서 더 투매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했을 텐데 그 자리를 계속 깨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부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일부러 안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 나왔던 가격대가 8,000원대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탈할까 말까 하고 있죠. 근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들어온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왜 빠지느냐? 그냥 차트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물량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받아주면 쏠릴 걸 이 사람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흘려내보내는 것만 그냥 받쳐주지 않고 받아먹고만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7,500원을 딛던 7,600원을 딛던 들어온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걱정할 자리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어보브 반도체까지도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오늘 너무 힘든 장세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곡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파트너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오후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 괴로운데요. 관망하셔야 합니다. 계좌 닫고 관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손절 물량 나오는 시즌인데 이게 지금까지 빠졌으면 웬만큼 물량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해서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일으켜져서 물량 소화가 끝나면 바로 반등 시작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보면은 광주 신세계 누가 추천 안 합니다. 뭐 보면은 지금 뭐 그 정도로 많이 빠졌거나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도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부터는 눈치 게임인데 여기서 거래량 잘못 터쳐지고 잘못 소화되는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버리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회사가 나쁘지 않으면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올라가는 시즌이 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계좌 닫고 좀 일반적인 생활 하시다가 좀 시장 올라오고 뭐 상한가 빵빵 때려줄 때 그때부터 계좌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좀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또 이번 주말 내가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까, 다음 주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 7월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좌측으로 보시면 지글지글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이용하시면서 무료로 함진희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어보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함진희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보시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